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심심해서 컨텐츠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투수 탑10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순위로 매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시대가 각각이잖아요. 80년대 투수도 있을 것이고 2020년대를 던지고 있는 투수들도 있을 것이고 시대상을 고려하면 사실 정당한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탑10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은 뭐냐면, 일단 프로야구 리그에서 이게 전반적인 어떤 스탯, 상위 리그에서의 스탯도 다 합쳐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위 리그의 가중치가 좀 더 부여가 되겠죠. 메이저리그를 진출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점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프로야구에서 읽어놓은 어떤 통산 스탯, 그리고 어떤 상징성, 리그 내에서의 그런 상징성들을 모두 고려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호가 가미된 순위이니만큼 다들 댓글로도 본인만의 순위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댓글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1위입니다. 1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역순으로 가지 않고 1위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자, 하나이글스를 거쳐 LA 다저스, 그리고 지금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고요. 류현진 선수를 1위로 꼽은 이유는 KBO에서도 뛰던 당시 최고의 투수였을 뿐더러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위급 선발 투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KBO에서는 통산 1269이닝을 던졌고요. 98승을 기록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2.80, 통산 7시즌을 뛰면서 기록했던 평균 자책점입니다. 그리고 1238 탈삼진을 잡았습니다. 대단하죠. 7년 동안 뛰면서 이닝과 탈삼진 개수가 거의 1대1 비율이다라는 것은 이 선수의 탈삼진 능력이 얼마나 특출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메이저리그에서의 통산 WAR도 무려 20.1입니다. 사실 박찬호 선수가 류현진 선수에 비해서 더 많은 기간을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WAR은 류현진 선수가 추월을 한 모양새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1043이닝, 벌써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1000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78승을 기록했고, ERA도 평균 자책점도 3.25니까요. 3점대 초반에 ERA를 1000이닝 넘게 던지면서 기록했다라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는 상위권의 선발 투수로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삼진도 929 탈삼진입니다. 최전성기 구간을 한번 제가 10위까지 나열을 하면서 각 선수들의 최전성기 시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이제 최전성기 시즌은 2019년도 시즌이에요. LA 다저스에서의 시즌이고, ERA는 2.32. 이 시즌 평균 자책점 내셔널리그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대한민국 투수가 혹은 아시아권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타이틀 홀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또 대한민국 출신의 어떤 투수건 타자건 이런 어떤 금자탑을 세울 수 있는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시즌에 무려 2.2이닝을 소화하기도 했고요. 참 182.2이닝을 던지면서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2.32를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어쨌건 1위는 저에게 류현진 선수였고요. 2위입니다. 2위는 저에게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WAR이 19.9, 대단한 수치죠. 그러면서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통산 124승을 기록한 대단한 투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출신의 투수가 앞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124승을 기록할 투수가 나올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4.36이고요. 1993이닝을 던졌어요. 2000이닝을 채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서 1715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할 수 있는 어떤 통산 커리어는 박찬호 선수를 따라잡기가 앞으로도 어떤 선수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성기는 사실 1997
200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LA 다저스에서의 시즌이었고요. 이때 정말 전 국민이 박찬호 선수에게 굉장히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류현진 선수보다도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던 어떤 그 시절이 굉장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렘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있겠고요. 최전성기는 2000년도입니다. LA 다저스에서의 시즌이었고요. 이때 무려 226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현대 야구에 들어서기 직전이라서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18승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도 3.27을 기록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대형 계약을 얻게 되죠. 자, 3위입니다. 저에게 3위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해태 타이거즈에서 활약을 했던 선동열 선수이고요. KBO에서 통산 WAR은 정말 넘사벽입니다. 역시나 선동열을 뛰어넘는 WAR을 기록할 수 있는 대한민국 KBO에서의 선수가 나올까라는 것이 저는 사실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통산 WAR이 무려 101.29입니다. 대단한 수치죠. 2위인 송진우 선수가 60을 조금 넘는 60 후반대 성적이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선동열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146승이고요. 132세이브이고요. 평균 자책점이 통산 1.20입니다. 통산 평균 자책점이 1.20이고요. 이 선수의 공은 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겠죠. 1647이닝을 소화했고 1698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닝보다 탈삼진 개수가 더 많았었죠. 전성기는 86년도 시즌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전성기가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이 시즌 선동열 선수는 24승을 기록을 했고요. 260과 3분의 2이닝을 262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0.99입니다. 270이닝 가까이 던지는 와중에 평균 자책점이 1이 넘어가질 않는 미친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KBO 리그에서의 어떤 위상, 엄청난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 선동열 선수가 KBO 기록만 놓고 봤을 때 단연 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에 열거했던 류현진 선수와 박찬호 선수는 아무래도 제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아주 탑급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선동열 선수보다는 위에 놨습니다. 4위입니다. 이 선수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4위로 놨는데요. 최동원 투수입니다. 돌아가신 최동원 선수님입니다. 통산 KBO에서 WAR은 47.72. 아무래도 선수 생명이 짧았기 때문에 통산 기록 같은 누적 기록은 다른 여타, 다른 순위에 있는 선수들보단 조금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103승을 기록했고요. 평균 자책점 역시 훌륭합니다. 2.46 기록을 했습니다. 통산 이닝은 1414와 3분의 2이닝 동안 1019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성기가 지나고부터는 탈삼진 페이스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건 최동원이라는 이름 석자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80년대 중반 팀을 정말로 자기 팔을 갈아서 팀을 최고의 팀으로 이끌었던 그런 어떤 투혼, 그런 것들을 높이 샀기 때문이겠죠. 86년도 시즌이 역시나 최동원 선수도 최고의 전성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9승을 기록했고요. 그 19승 중에 17차례의 완투를 기록했습니다. 267이닝을 던진 철환이었고요. 평균 자책점이 이 시즌에 1.55였습니다. 선동열 선수도 대단했지만 이 시즌 최동원 선수의 기록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수의 최전성기는 86년도 시즌이 아니라 84년도 한국 시리즈겠죠. 모두가 전설로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한국 시리즈에 5경기를 출전을 했습니다. 총 7차전까지 펼쳐졌던 시리즈인데 5경기를 출전을 했고요. 4경기를 완투를 하게 되죠. 40이닝을 투구를 했습니다. 그냥 7경기를 팀이 치렀다고 하면 7, 9, 63, 63이닝 중에 혼자서 40이닝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평균 자책점이 1.80이었고요. 이 한국 시리즈 자체에서의 WAR이 1.70입니다. 즉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4승을 하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시리즈에서 혼자 WAR이 1.70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혼자서 우승을 일궈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록은 사실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할 때 최동원 선수는 슈퍼히어로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동원 선수가 다른 여타 선수
선수들에 비해서 누적 스탯은 조금 딸리지만 최동원 이 레전드를 4위에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5위입니다. 5위는 한화이글스의 송진우 선수를 저는 꼽아봤습니다. 송진우 선수는 정말 길게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예요. 43살 시즌까지 이 레전드로서 활약을 했던 선수고요. 통산 WAR은 선동열 선수에 이어서 역대 KBO 투수 2위입니다. 69.07의 WAR을 기록을 했고요. 다승은 210승, 당연히 유일무이한 200승 투수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1위입니다. 3003이닝, 역시 3000이닝 이상을 기록했던 투수는 송진우 선수가 유일합니다. 당연히 1위고요. 2048 탈삼진도 역시나 1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3.51, 43세 시즌까지 뛰었던 선수인데 평균 자책점을 3점대 중반으로 유지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선수의 자기관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103개의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승 이상 100개 이상의 세이브를 기록한, 당연히 이 부분도 혼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전성기는 90년도 시즌입니다. 11승 27세이브를 기록했어요. 128.1이닝, 이 당시에 126경기 체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규정 이닝을 채웠고요. 그러면서 평균 자책점이 1.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타 위에 나열하는 선수들 같이 어마어마한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 선수는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굉장히 탑 클래스의 선수로서 오래 해냈다는 측면에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하면 다 할 수 있는 기록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프로야구 레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선수의 위대함을 증명해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송진우 투수의 기록이 가장 위대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마저 있습니다. 자, 6위입니다. 6위는 저는 박철순 투수를 꼽아봤습니다. 박철순 투수 역시 굉장히 상징적인 선수죠. 이 선수는 전성기 구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6위로 올려놓은 이유는 이 선수가 거의 국내 투수로는 최초로 미국 무대에 진출했던 선수입니다. 물론 마이너리그에서 뛰었죠. 79년도에 미러키 브루어스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KBO 투수들에게는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는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상위 리그에서 그 체인지업을 장착을 해서 KBO 리그를 호령한 바 있죠. 원년 우승팀입니다. 원년 우승의 메리트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산점을 주어서 이 선수를 6위로 기록을 했는데요. 82년도에 24승을 기록했고 그 중에는 22연승이라는 대기록이 또 속해 있습니다. 224.3이닝 동안 224.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1.84였고요. WAR이 단일 시즌 9.54였고요. 오비베어스의 원년 시즌 우승을 책임져 주었던 선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박철순 선수의 체인지업은 정말로 마구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이 던지지 못했던 구종이기 때문에 정말로 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 선수도 좀 노쇠화가 되면서 전성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떤 원년 KBO 리그를 호령했던 투수다라는 상징성으로 저는 6위에 박철순 선수를 이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7위입니다. 조금 많은 분들에게 친숙할 선수일 텐데요. 김광현 투수입니다. 김광현 투수의 KBO에서 통산 WAR은 54.95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이제는 어느덧 저는 참 그 파릇파릇했던 김광현 투수의 역동적인 투구 폼이 기억에 남는데 벌써 이 선수가 이제 노장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KBO에서 현재 진행형이고요. 156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WAR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4.90, 평균 자책점은 3.22, 통산 평균 자책점 굉장히 훌륭하죠. 15시즌째 KBO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1980과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선 더 이 기록이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3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나름 성공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승을 기록했고요. 통산 평균 자책점도 2.97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자체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했었다라면 저는 김광현 선수가 충분히 메이저리그 계약을 따내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해낼 수 있었던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전성기는 2010년도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승을 기록했고요. 193과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2.37이었습니다. 다수의 어떤 SSG 그리고 SK의 우승을 견인했던 에이스, 시대를 풍미했던 에이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위입니다. 8위는 저는 오승환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사실 이런 수치를 논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투수라면 선발 투수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화 이닝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오승환 선수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산 WAR은 37.99, 아무래도 이닝 소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성기를 일본 리그나 메이저리그에서 거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WAR에선 손해를 본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가산점을 줬습니다. 자, 세이브 통산 394 세이브입니다. 이 부분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손승락 선수가 271세이브니까 2위와 100세이브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이 마무리로서의 능력 그리고 상징성은 KBO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도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화 이닝은 당연히 앞서 이야기한 투수들에 비해서는 적죠. 730.1이닝입니다. 이게 이제 KBO에서 이닝 소화예요. 그러면서 808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2.08을 기록을 했으니까 정말로 난공불락의 오승환 선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은 저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2세이브 통산 기록을 했고요. 225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도 3.31을 기록했고 통산 WAR도 3.3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마무리 선수를 비교할 때 뭐 구대성 투수도 있을 것이고 뭐 LG의 김용수 투수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징성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오승환 선수를 8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9위입니다. 9위는 한화이글스의 정민철 투수를 꼽아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민철 투수를 사실 통산 랭크의 12위권 밖으로 이야기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통산 WAR 59.71 전체 3위고요. 우한 가운데서는 선동열 투수에 이어 2위입니다. 전체 투수 중에 대한민국 KBO 역사상 WAR 누적이 3위인 투수이고요. 161승으로 다승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통산 3위의 기록인데 우한 투수 중엔 가장 승수가 많죠. 이 기록도 앞으로 깨지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가 올 시즌 깼고 김광현 선수가 역전을 노리고는 있지만 우한 투수 중에는 이 정민철의 아성을 넘는 투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산 이닝 소화가 2394와 3분의 2이닝 역시 우한 중에 가장 많고요. 완봉승 역시 역대 2위입니다. 20번의 완봉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앞서 이야기했던 선동열 투수고요. 평균 자책점은 3.51입니다. 이 선수도 역시 아주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또 일본 리그까지 갔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균 자책점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선수죠. 선발 투수로만 뛰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말이죠. 최전성기는 94년도입니다. 14승을 거뒀고요. 218이닝을 소화하면서 196 탈삼진, 이 당시에 이제 탈삼진 왕과 평균 자책점 왕 이관왕을 차지했었고요. WAR도 8.67, 이종범 선수에 이어서 이 시즌 단일 시즌 평균 자책 WAR 2위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저는 이 정민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중계가 성행했던 시절이라면 정민철의 유명세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구위였고요.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문동주 선수, 우리가 하나이글스 팬들이 많이 사랑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중계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공중파 중계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참 정민철 선수는 시대에 비해서 그런 유명세, 시대가 이 선수의 유명세를 조금 가로막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민철 투수를 저는 9위에 올렸고요. 10위입니다. 10위 저는 양현종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탑10의 어떤 문지기로서 양현종 선수를 꼽아봤는데요. 통산 WAR이 55.06이고요.
166승 플러스 지금 앞으로 또 이제 더 많은 승수를 거둘 선수니까요. 그리고 2292이닝을 던졌고요. 1921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탯9이 이제 정민철 투수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닝 소화라든지 WAR이라든지 평균 자책점이 근데 조금 높죠. 3.8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현종 선수는 이 어떤 2000년대 데뷔한 선수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 팬들은 이 선수를 대투수라고 부르는데 저는 실제로 이 선수는 대투수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전성기는 2015년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15승을 기록했고 184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2.44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었던 선수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양현종 선수 11호 저는 났고요. 9위 정민철, 8위 오승환, 7위 김강현, 6위는 박철순 투수, 5위는 송진우 선수, 4위는 최동원 투수, 3위 선동열, 2위 박찬호, 1위 류현진 선수로 저는 꼽아봤고요. 아쉽게도 이 명단에서 탈락한 선수는 뭐 임창용 투수도 있고요, 구대성 선수도 있고요, 이강철 선수도 있고요. 김용수 선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로만 뛰었던 임창용, 구대성, 김용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발로 뛴 투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물론 이제 유명세는 있었지만 그리고 임팩트는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투수들에게 조금 더 가중치를 두었고요. 이강철 투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엄청난 레전드지만 뭐 양현종이나 정민철보다는 한 수 아래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지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순위도 사뭇 궁금해지는 오늘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많이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